지난 시간까지 우리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등차, 등비 수열 가리지 않고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이 있나 볼까요? 보세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A1은 S1과 똑같겠죠. 왜냐하면 S1은 그냥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첫째 항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S의 n이라는 놈은 제1항부터 어디 항까지의? n항까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더해지는 게 Sn이고요. S의 n-1은 당연히 제1항부터 어느 항까지의 합이겠어? 바로 n-1항까지의 합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둘을 변변 빼주면 뭐가 되냐 하면 좌변은 Sn 빼기 S의 n-1이 나올 거고요. 우변은 보세요. 이거 다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없어지고 남는 놈 A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SN에서 S의 n-1을 빼면 AN이 된다라는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식이 됩니다. 오케이? 왜? n이 1인 경우에는 얘는 S1 빼기 S0가 A1과 똑같다 이런 건데 S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 네, 이게 뭐야? 첫 항부터 0항까지 합?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일반항 AN은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는 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되 요때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식이 돼요. 사실 뭐 관계랄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긴 하죠. 그죠? 그럼 볼까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잠깐 보면요. 첫째 항이 제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자, 1번 문제는 SN이 2의 n승 빼기 1로 주어졌으니까 AN이라는 놈은 SN 빼기 S의 n-1이죠. 그럼 얘는 2의 n승 빼기 1 빼기 2의 n-1승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2의 n승 빼기 2의 n-1승이 되는데 우리가 2의 n-1승으로 얘를 묶어버리면 2 빼기 1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2의 n-1승이 돼버립니다. 그쵸? 그러면 AN은 2의 n-1승이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한 AN은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써먹을 수 있는 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한 AN, 즉 SN에서 S의 n-1을 빼서 구한 AN은 항상 요것만 쓰면 안 되고 누굴 써야 된다? 옆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된다. 그럼 무슨 뜻이야? 요 식은 n이 2항 이상일 때만 요거를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A1은 어디서 구하느냐라는 거야. A1은 당연히 S1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요게 1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답을 써주려면요. AN은 2의 n승 빼기 1이고 요 놈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써먹을 수 있는 식이니까 따로 A1은 1과 같다. 요렇게 써주셔야지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 봤더니 그냥 여기다 n에다 1 넣으면 1 나오는 거 아닌가요? 2의 빵승이니까. 그죠? 이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운다고 그랬죠? 2의 빵승이면 1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따로 적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거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2의 n-1승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가보는 거야.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어떻게 가보냐 하면 2번을 가봅시다. 2번은 AN은 자, 한 번에 가죠. SN에서 누굴 빼는 거야? S의 n-1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러면 1과 1은 없어질 테고요. 요놈 해봤자 2n-1 남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우린 이렇게 써야 돼. 봐. AN은
2n-1인데 이 놈은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놈이고 a1이라는 놈은 따로 써줘야 돼. a1은 s1과 똑같으니까 여기다 1을 넣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 an의 식에다가 n 대신 1을 대입하더라도 2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요 놈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첫째 항은 따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하는 식에서는요. 항상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an이라는 놈이 첫 번째 항은 따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혹시 1번 문제처럼 그냥 그렇게 구한 an에다 1을 넣었을 때랑 우리가 s1으로부터 구한 a1이 똑같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쓸 거 없이 그냥 an은 이놈이다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볼까? 이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기본 문제를 풀면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SN이요.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냐면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의 d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놈을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뭐가 되는 줄 알아?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a1 플러스 2분의 d에 얼마가 됩니까? n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나요?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n항은 2a1n 그 다음에 n제곱은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빼기 dn이니까 요걸 2로 나눠주면 결국은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 보세요. 등차 수열의 합 SN은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놈이 바로 n에 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야? n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그치? n에 대한 2차식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이놈이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뒤쪽에 상수항이 없죠. 그쵸? 그래서 상수항이 없어야 정상인데 얘는 상수항이 없지만 얘는 상수항이 있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SN을 그냥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경우는 C가 0이 되는 경우고 이 경우는 C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N은요. 결국은 SN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S의 n-1을 빼는 거잖아. 이걸 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빼기 B의 n-1 빼기 C니까 어차피 봐라. 이 플러스 C는요. 있어도 빠져요. 없어진단 말이야. 없으면 뭐 그냥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요. 그지? 게다가 요거 계산해주면 뭐가 되냐면 2AN 빼기 A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BN은 없어지고 플러스 B가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은 2배의 AN 플러스 B 마이너스 A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즉 SN이 요렇게 2차,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이제 공식처럼 외워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배의 AN 바로 n제곱의 개수의 2배의 n 플러스 n의 개수 빼기 n제곱의 개수 요게 바로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경우에 이 AN은 언제만 써먹을 수 있는 거냐 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써먹을 수가 있고요. A1은 뭐가 되는 거야? S1과 똑같으니까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여기다 1을 갖다 넣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써줘야 맞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보세요. 요 식에다가 n 대신 1을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a니까 이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즉 c가 만약에 0이 되면요. 이렇게 구한 A1과 S1으로부터 구한 A1과 이 AN에다가 N은 1을 대입해서는 A1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쓸 거 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거 없이 그냥 AN은 뭐라고 쓰면 돼요? EAN 플러스 B-A다.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언제? C가 0일 때. 그죠? 그런데 C가 0이 아니라면 얘랑 서로 다르잖아. 지금 A 플러스 B고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따라서 그때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지면 이놈은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눈치채셔야 되고요. 이때 일반항은 공식처럼 2배의 n제곱의 개수 곱하기 n 플러스 n의 개수 빼기 n제곱의 개수로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C가 이꼴 0이라면 그냥 AN은 요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C가 이꼴 0이 아니라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요렇게 구한 요놈은 2항부터만 성립하고 A1은 S1으로부터 따로 구해줘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요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보자. SN이 이렇게 주어졌네. 그럼 AN은 2배의 n제곱의 개수 곱하기 n 빼기 그 다음에 n의 개수 빼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 플러스죠. 그죠? n의 개수 빼기 그 다음에 n제곱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2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플러스 0이잖아. 즉 C가 0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제1항부터 그냥 요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AN은 2n이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보자. 이 경우에 AN은 2배의 n제곱의 개수 1이죠. 곱하기 n 플러스 n의 개수 1 빼기 n제곱의 개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AN은 2n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C가 0이 아니라 1이기 때문에 반드시 A1은 따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이니까 A1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은 3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구한 요 AN이라는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죠? AN이 2AN 플러스 B의 B-A다. 요렇게 된다라는 걸 외워주시면 이런 문제는 진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문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봐.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딱 보면 이거 등비수열의 합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우리가 본다면 얘는 R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승이고요. 빼기 R 빼기 1분의 A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혹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으니까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n승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요놈은 똑같이 1 빼기 R의 A 빼기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R의 n승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등비수열의 합 SN은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하면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의 꼴로 표현이 돼요.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A에 해당하는 놈과 B에 해당하는 놈을 우리가 색깔로 표시해주면 A에 해당하는 놈은 R의 n승 앞에 붙어있는 개수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요 놈이 됩니다. 맞죠? 여기서는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요 놈이 바로 A에 해당하는 놈이 되겠죠. 왜냐하면 R의 n승 앞에 붙어있는 개수니까.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놈은요. R의 n승이 포함하지 않은 R의 n승을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항이니까 요 놈이 바로 B가 되는 겁니다. 요 놈.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요 놈이 바로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등비수열의 합에서는요. A 플러스 B가 이꼴 0이 됩니다. 봐. R-1분의 A와 마이너스 R-1분의 A를 더하면 0이 되고요. 여기서도 1-R분의 A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분의 a를 더하면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 이놈은 봐라. 1 빼기 1 곱하기 2분의 1의 n승으로 본다면 여기서 a에 해당하는 놈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2분의 1의 n승 앞에 붙어있는 놈이니까.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놈이 누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정확하게 등비수열의 합이 맞아요. 그때 공비는 당연히 r은 이꼴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첫째 항이 얼마냐 물어보면 그냥 S1과 A1이 똑같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여기다 1 넣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 AN은요. 첫째 항도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사실은 2분의 1의 n-1승이죠. 얘는 그냥 2분의 1의 n승이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일반항이 돼버려요. 오케이? 649번도 볼까요? 자, 694번의 SN을 다시 정리하면 3 곱하기 3의 n승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서 A에 해당하는 놈은 누구냐 하면 3이 되는 거고요. B에 해당하는 놈은 누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더하면 0 되니까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 맞고요. 이때 공비 R은 그냥 n승 밑에 있는 놈이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결국 S1과 똑같으니까 결국 여기다 1을 넣게 되면은 얼마예요? 그럼 9 빼기 3이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일반항도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바로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다시 써주면 요게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의 n승 뭐 이렇게 써줘도 답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놈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요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로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A와 B의 합이 0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즉 AN이라는 놈은 SN에서 S의 n-1을 빼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SN은 S3의 n 플러스 1승 빼기 4고요. 여기서 하나를 줄여준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차피 4, 4는 없어지고 남는 놈은 3의 n승으로 묶어주면 3 빼기 1 해서 2 곱하기 3의 n승이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2 곱하기 3의 n승이라는 요식을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S1으로부터 따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1을 넣으면 9 빼기 4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내는데 이때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버리면 이 꼴 0이 된다라고 확인이 돼버리면 굳이 이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고 아까처럼 어차피 공비는 n승의 밑에 있는 요 숫자가 공비일 테니까 그냥 R은 3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1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룰 거기 때문에 S1 자체가 A1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반항을 구하시면 되고요. 혹시 A 플러스 B가 0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것처럼 실제 SN에서 S의 n-1을 뺀 요 식을 일반항으로 하되 요놈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써먹을 수 있고 A1은 S1으로부터 따로 구해서 써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요런 것들로부터 쉽게 문제를 좀 더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네요. 됐죠? 대표형 17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 요렇게 주어졌을 때 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럼 간단합니다. A1이라는 놈은 바로 S1이랑 똑같기 때문에 Sn에다가 1을 대입한 놈, 즉 2의 빵승, 실수의 빵승은 1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얘는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5라는 놈은 결국 S5에서 S4를 빼주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5 넣어준 놈, 5를 넣어주면 얼마 됩니까? 2의 4승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다 4 넣어준 놈, 즉 2의 3승, 그 다음 빼기 5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 16에서 얼마? 8 빼주는 거니까 얘는 8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1 플러스 A5라는 것은 결국은 6 더하기 8이 돼서 얼마? 14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A5를 그냥 S5에서 S4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런 계산을 쓸 수 있는 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지금 n이 5인 경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SN은 n제곱 플러스 2n으로 주어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첫째 항 플러스 제 다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첫째 항은 볼 것도 없죠. 바로 A1과 똑같습니다. 그쵸? S1과 A1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여기다가 1을 넣어준 얼마? 1 플러스 2 해서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항은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죠? S5에서 S4를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25 플러스 자 2의 5승 얼마야? 32에서 빼기 4를 넣어주면 16 빼기 2의 4승 역시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16과 16이 32니까 얘는 25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1 플러스 A5는 3 플러스 25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28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주어진대. A4? 너무 쉽다. A4는 그냥 S4에서 S3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S4는 5분의 4고요. 그 다음에 S3는 4분의 3이니까 얘 뭐 해주면? 통분해주면 20분의 16 빼기 15 해서 얘는 20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자,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AN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냥 일반항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일반항은 2배의 n의 제곱 곱하기 n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n의 개수 빼기 n제곱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배의 n제곱의 개수 곱하기 n 플러스 그 다음에 n의 개수 빼기 뭐야? 바로 n제곱의 개수 이렇게 되니까 이놈은 2n 빼기 11이 되는 거고요. 그쵸? 게다가 지금 상수항 플러스 c에서 c가 이꼴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놈은 제1항부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일반항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냥 AN은 뭐가 되는 거야? 2n 빼기 1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봐. 얘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냥 1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죠. 얘가 6부터는 12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5개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